예, 청락입니다. 오늘은 이제 흉노적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 그 맹강리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흉노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 두만선우하고 묵돌선우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두만은 흉노에 굉장히 뛰어난 선우입니다. 선우. 왕이죠. 왕인데 첫 번째 부인에서 태어난 자식이, 첫째 아들이 묵돌이 있었고, 두 번째 부인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부인은 죽었고 둘째 부인하고 같이 살았는데, 둘째 부인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욕심이 있겠죠. 우리 역사에서도 뭐 이성계가 그 강씨 부인의 방석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다가 이제 큰 사달이 난 것처럼 이때도 사달이 납니다. 두만과 둘째 이제 그 부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흉노사에서도 각국 간의 인질을 교환했습니다. 인질을 교환하면 이제 서로 이제 안전보장 자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웃 나라에 있는 월지에 흉노가 이 첫째 아들 묵돌을 인질로 보내자. 인질로 보내서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나라를 침공하면 얘는 죽은 목숨이니까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하자. 묵돌을 그냥, 그래도 첫째 아들을 그냥 아무 명분 없이 죽이면 다른 부족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그런 방법을 짜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묵돌을 이제 다른 이웃 나라에 있는 월나라로 보내는데, 월나라로 보내자마자 얼마 후에 진짜 흉노가, 이 두만이 월나라를 침공을 합니다. 침공하면 이거 뭡니까? 이거는 뭐 외교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완전히 신이 배발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월나라는 이 인질을 당연히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죽이러 다 갔는데, 묵돌은 또 소문을 들었는지 이미 도망가 없었습니다. 흉노 쪽으로. 그래서 결국은 묵돌은 흉노로 호를 당신으로 도망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두만이나 그 부인이나 그 아들은 당연히 죽은 줄 알고 막 환희에 젖어 있는데, 살아서 탁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제 두만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 깜짝 놀랐지만은 침착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지만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 사지에서 어떻게 도망쳐 왔으니까. 그래서 두만에게 1만 명의 군사를 내어줍니다. 그래, 이걸 관리하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묵돌은 1만 명의 군사를 받고 이제 다 복수를 다짐합니다.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잠시는 이제 피해 있지만은 내가 왕이 되지 못하면 나는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묵돌은 이제 1만 명 군사를 데리고 그 이후에 이제 뼈화살을 이제 만듭니다. 동물뼈로 만든 화살인데, 뭐 일반 화살인데, 하여튼 뭐 여기에 구멍을 냈답니다. 구멍을 내면은 피리 같은 것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동뼈 같은 데 구멍을 뚝 뚫어서 보면 이제 공기의 흐름 때문에 소리가 나잖아요. 불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뼈 화살을 만드는데 거기서 구멍을 뚫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라 하냐면은 이제 명적이래요. 명적. 울명자에 명적이랍니다. 명적. 우는 화살입니다. 탁 날리면 이제 소리가 쫙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공격 같은 거 할 때
신호 같은 거 보낼 때 목소리가 안 나고 보통 화살을 쏘면 불화살을 날리든지 아니면 명적을 쏘아서 이제 전투를 개시하고 가자 하는데 그런 화살을 만들어서 이제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수하들에게 이제 자기 1만 명 수하들이 있으니까 명령하기를 이제 내가 혹시 명적을 날리면 너희들은 뭐 이유를 묻지 말고 무조건 그쪽으로 쏴라. 화살을 날리면 이게 타겟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말고 무조건 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하들이 이제 좀 들으니까 좀 황당한데 명령을 이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묵돌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말을 어느 향해서 화살을 날립니다. 말은 또 자기 분신 같은 존재인데 그 자기 말을 중요한 말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니까 푸아들이 딱 보니까 아이고 잘못 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 막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보고 화살을 쏘질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묵돌은 여기 있는 자기 수하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명령불복종으로. 그리고 또 한 날은 또 묵돌이 갑자기 자기 부인을 향해서 화살을 날립니다. 명적을 날립니다. 명적을 날리니까 여기서도 자기 부인한테 화살 쏴서 죽이라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뭇머뭇거리니까 또 이 수하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수하들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거 무조건 하고 명령은 따라야 된다. 누구를 쏘든지 간에 무조건 따라 한다. 그렇게 훈련이 딱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두만은 이제 아버지가 두만이죠. 사냥을 나갑니다.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두만이 아버지를 향해서 화살을 날립니다. 그래 그 왕이죠. 왕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니까 여기 있는 주위에 있던 부하들도 일제히 화살을 날립니다. 어차피 안 쏴도 죽으니까 무조건 나가고 명령한 대로 날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상관 안 합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두만은 이제 자기 아들에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왜 죽은지도 모르겠죠. 갑자기 뭐 날라온 화살에 이제 맞아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만이 부인하고 뭐 자기 이복 동생을 다 일가족들을 다 몰살시키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이제 묵돌인데 묵돌 선우가 됩니다. 자기가 선우 자리에 오릅니다. 묵돌 선우는 이제 보통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이제 뭐 혹독하지 이런 거 보면 뭐 보통 인물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정치하고 군사를 분리하는 그런 이제 시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힘을 계속 키우는데 힘을 계속 키워 나갑니다. 그러고 군비도 다지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래도 중간에 흉노족 외에 동쪽에 동호하고 선비 이 부족 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비 이웃 국가들이 뭐냐 하냐면은 너는 묵돌한테 보내서 하는 말이 아버지를 죽인 죄인이다. 그래서 너를 처벌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웃 국가에서. 그러니까 자꾸 처벌해도 이업을 하고 낸다. 단서 뭘 달라면은 그러면 이제 처벌을 면하려면 네가 되게 그 당시에 되게 좋은 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선우가 묵돌이 그 말을 나한테 달라. 그러면 또 용서해 주겠다. 근데 그렇게 이제 서신을 보냅니다. 어차피 사실 공격할 생각보다는 이제 뭐 다른 이권을 취하려고 사실 그렇게 한 겁니다. 얘들은 동호하고 이제 뭐 선비 이런 쪽들이. 그러니까 묵돌은 이제 부하들과 이제 어떤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말이 되게 귀하고 되게 좋은 말이고, 그러고 이제 자기 나라에 대해서 뭐 이웃 나라가 왈가불가하는 거 기분이 되게 나쁘겠죠. 그래서 이제 부하들은 이런 요구는 들어주면 안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 맞아, 쳐들어온다면. 그렇게 말했는데, 대부분 그렇게 말했는데, 이때 이제 묵돌은 아니다. 이 말 한 마리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는 없다. 말 한 마리 내주고 평화를 찾으면 그게 남는 양사다. 그래서 결국은 말을 선비, 뭐 선비라고 하고 동어라 하고 선비적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동어도 있는데 그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얼마 있으니까 또 이쪽에서 또 이번에는 말이 쉽게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묵돌의 부인이 연지인데 되게 미인이고 그래 부인입니다. 정실 부인인데 연지를 자기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생각에는 말도 안 되죠. 그래 부인을 버리고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때 부하들도 그렇고 발작 뛰겠죠. 근데 이때도 근데 묵돌은 어차피 여자 연지를 보내고 이제 한 명을 보내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연지를 자기 부인을 선비정 그 왕에게 보내버립니다. 보면 엄청나게 좀 특이하고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묵돌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또 두 개를 더 얻었습니다. 말도 없고 이쁜 여자도 없고. 그러니까 또 얼마 후에 또다시 묵돌에게 욕을 합니다. 이때는 뭔가 하면은 이제 땅을 달라. 묵돌이 흉노정에 있는 땅을 떼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동안에 두 번째 욕을 다 들어줬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들어줄 거라 생각하고 땅을 떼어주자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묵돌이 이제 돌변을 해서 그 땅 떼어주다가 부하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른 건 다 줘도 어떻게 땅은 못 준다. 그래서 이제 버리고 이번에는 거절을 하고 바로 동호하고 선비를 침략을 합니다. 침략해서 뭐 그래 근데 동호하고 선비 이쪽 나라 애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다 쉽게 이제 두 가지를 얻었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두겠지 하고 그러고 묵돌이 별게 아니구나. 어차피 계속 우리 욕을 들어주는 거 보면 저 뭐 별게 아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방비를 그래 소리했죠. 침략을 하니까 속수무책으로 다 당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이쪽에 이제 왕의 목을 베어버리고 그 두개골로 그럼 이제 오강을 만들어서 거기에 변을 받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묵돌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초원의 강자로 이제 떠오릅니다. 묵돌은 그래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가 뭐 만리장성쯤이 된다면은 이쪽 지역인데 한나라 이제 본격적으로 침략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한나라는 이제 유방이 겨우겨우 이제 통일을 이제 완성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원전 210년입니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는 한고조 6년인데 마읍 진양이라는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그 조나라 땅입니다. 여기가 뭐 한 장안된다면은 이쪽에 변경지대를 쳐들어옵니다. 마읍하고 진양을. 그러니까 유방은 이때 이제 32만이라는 대군을 끌고 이제 흉노를 방어하기로 하고 이제 달려갑니다.
유방이 출정해서 이제 태원에서 이제 2번을 승리를 합니다. 태원은 아까 저 나라 옛날에 거기 영역인데 아주 이제 만리장성과 접해 있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서 일단은 흉노족을 2번 격파합니다. 그러고 이제 이들이 특별 격파하니까 이제 흉노족이 잠시 옆으로 이제 옆으로 백등산 쪽으로 이제 도주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도주를 하는 게 아니라 도주하는 척 한 겁니다. 사실은 백등산 쪽으로. 그러니까 백등산으로 막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백등산에서 백등산에 탁 들어갔는데 앞으로 가다 보니까 옆에 이제 군사들이 흉노 군사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백등산의 유방 군사를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포위해 버리고 후발대를 오는 애들은 딱 이제 줄을 끊어 버리죠. 그래서 유방은 완전히 동안에 지가 되는 겁니다. 백등산에서. 그 군사가 다그마치 뭐 40만 명이랍니다. 40만 명. 40만 명이, 기병 40만 명이 보병이나 뭐 전차부대 위주인 그 유방의 군사들을 포위했으니까 완전 죽은 목숨입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보병과 뭐 보통 뭐 보통 보병, 그 당시만 해도 보병이라면 보병하고 뭐 그 돌격 부대인 전차 이런 부대가 보통 이 당시 한나라 때 주력거리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쪽에 이제 유목민들은 군사가 전부 다 기병입니다. 기병이 아니면 따라갈 수가 없겠죠. 어릴 때부터 뭐 서너 살 때부터 말을 타서 뭐 말과 한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기병 40만 명이 이제 뭐 여기 보병 30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후방 보급로가 없겠으니까 완전히 포위했으니까 이제 옴살타도 못 하는 겁니다. 사실 전쟁에서 보면 뭐 중국에 한 1000번 정도의 외침을 받았다고 뭐 나옵니다 보면. 근데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민족 쳐들어왔을 때 보면 한은 주로 이제 보병이 주고 그리고 농민들을 상대로 이제 전쟁을 해야 하니까 기병들을 뭐 방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탄 기병 1명 있어도 보병 100명 있어도 당해내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 정도 전투력이니까 완전히 포위되고 여기 유방은 포위되니까 이제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싶었는데 이제 모사 이제 진평하고 유방이 이제 진평에게 이제 어떤 대책이 있을까 상의를 합니다. 이 빠져나갈 방법을 상의를 하는데, 진평은 이제 싸워서는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계책을 짜야 된다. 어떤 계책을 짜냐면, 부인이 이제 아까 묵돌의 부인이 연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연지는 그 당시 이제 이웃나라에 끌려갔다가 다시 데려왔습니다. 연지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를 좀 물리게 하자, 그런 계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 유방은 이제 연지에게 귀한 보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연지를 꼬시는 겁니다. 근데 연지라는 인물도 연지족, 그 어떤 족의 되게 강한 부족의 어떤 대표자, 아니면 부족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그런 여자인데, 정치적 힘도 상당히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나 자기 뭐 동생들이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연지는 이제 그 뇌물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묵돌에게 이제 이번에 왔지만 내가 보통 전쟁터로 따라다니니까 날씨도 되게 적응 못하겠고, 그러고 이제 날도 너무 춥다. 그래서 몸도 안 좋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좀
한쪽 방면을 태워주고 물러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사생결단을 내도 좋지만 지금 그 한나라에서도 지원군이 올 테고, 그리고 한나라가 완전히 망하면 그 사람들 다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서 우리하고 계속 싸울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물러가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 잠자리에서 그렇게 계속 속삭이니까 묵돌도 여러 상황들을 판단해보고 그래,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풀어주면 다른 신하들에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쪽 방면을 군사를 살짝 빼줍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면을 태워주니까 유방은 그 길로 다 재빨리 이제 빠져나와서 백등산 포위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한나라에 이제 누경이라는 이제 신하가 있었습니다. 누경이라는 신하는 유방이 그 묵도를 치러 출정하는 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했습니다. 쟤들 맞서서 싸워서 지금 상태에서는 한나라를 이길 수 없다, 저들을 화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처음부터 못 나가겠는데, 유방은 유경이 겁쟁이 같은 놈 하면서 되게 무시하고 오게 가다 버립니다, 얘를. 말 못하게. 그리고 출정해서 완전히 뭐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이제 유경을 풀어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막 사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경은 이제 그러면 한나라 앞으로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계책을 내줍니다. 누경이 대신한 건 화친정책인데, 이 화친정책이 이 시대부터 보통 시작하는데 여러 번 아주 자주 사용되는 그 이민족과 그 중화민족에 대한 그 취하는 게 혼인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 한나라의 공주를 이민족, 유목민족, 지금 흉노라고 했습니다. 흉노. 이게 시집을 보내고, 그러면 사돈지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노조 수장이 자기 장인어른을 쉽게 그렇게 공격 못할 거다. 그러고 여기 시집 가서 또 여기 애를 놓으면 얘가 장차 장성해서 왕이 되면 자기 외할아버지나 외삼촌을 함부로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혼인관계를 맺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은 그 얘기를 하니까, 유방이 또 특이한 사람이죠. 인정사정은 또 없습니다. 자기의 딸이 있습니다. 노원공주라고. 딸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이 유방에게는. 노원공주가 그 당시에 근데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가 신랑이 있는데 이 노원공주를 이혼시키자. 이혼을 시키고 흉노 묵돌에게 보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아버지랑 해도 참 너무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태우 자기 엄마인데, 야, 남편이라는 사자가 딸내미 이혼시키고 완전 오락해 나 땅으로 보내자고 하니까 이게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방은 깨를 냅니다. 그러면 도저히 다른 친딸은 못 보내겠고, 그러면 이제 자기 이제 친척 중에 한 명 뽑아갖고 걔를 내 수양딸로 만들어갖고 그거 보내면은 어차피 여기도 수양딸도 다른 딸이니까 묵돌에게 보내자 해서 이제 혼인을 성사시킵니다. 양녀를 보낸 사람한테 보낸 거죠, 묵돌한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묵돌도 그걸 받아들이고 60년간 하여튼 전쟁 없이 잘 지내게 됩니다. 이 혼인 정책은 이제 사실 이때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특히 알고 있는 뭐 태평공주라든지 아니면 문성공주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다른 이민족학계 이런 정책에 의해서
결혼 정책에 의해서 시집간 그 한나 그 중화 쪽에 딸들이죠. 거기 가서 뭐 사실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좀 이따 보겠지만은 이제 그런 정책을 여러 번 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보면 이게 이런 정책을 많이 썼는데 친딸은 보낸 적도 몇 번 있지만 두로 이제 자기 친척들이나 아니면 여기 궁녀들 뽑아갖고 자기 수양딸을 삼든지 이래서 보내갖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민족 입장에서는 이건 전부 가짜 공개 아니냐 이래서 문제 제기해서 혼인관계 파탄난 적도 있고 돌아온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